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이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프런티학부대학 교수 성동기입니다. 1주차에는 국내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의 가장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먼저 고르바초프의 집권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련의 붕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한국, 국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시면 1985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서기장으로 고르바초프가 선출이 됩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개혁은 어떤 정책인가요? 그리고 개방은 어떤 정책인가요? 이러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과연 소비에트 연방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소비에트 연방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3월 11일에 제6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기존의 정치국원들은 노세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 경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에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국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정치국원인 고르바초프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역시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낙후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자신의 조국을 구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후원자인 유리 안드로포프는 1년 3개월 정도 서기장으로 재직했고 후임자였던 콘스탄틴 체르넨코는 1년 정도 재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국원 구성원들이 아주 노쇠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러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정말 힘든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을 구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고르바초프를 선출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로 힘들어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바로 세워야 하는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왜 소비에트 연방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1970년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멈추어 버리면 국가의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낙후되어 있고 학교, 책상, 글상이 오래되어서 사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학교와 사회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정체돼 버리면 그러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3년에 모스크바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정말 사회 인프라, 또 제가 다녔던 학교, 건물, 책상, 글상 모두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교체하지 못하고 새 것으로 구입하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경제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과 군비 경쟁 때문에
정체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야만 했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국방비 예산은 더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국방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계속 감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부분에, 사회 인프라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갖다가 줄여서 이것을 국방비에다가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에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낙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련 시민들이 결국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사건이 바로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이 멈추어 있고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국방비는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인프라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배당이 못 되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은 멈추어 있고 전쟁은 해야 되고 과연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부패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 시민들은 과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올바른 체제인가, 우리를 위한 체제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 어떤 지도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현재 소련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게 되고 이것을 실현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의 고려인들 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국내의 고려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한국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소련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